많은 분들을 분개하게 만들고 있는 홍명보 감독과 정몽규 협회장. 정말 끝까지 비겁하다. 한국을 떠나버린 홍명보와 숨어버린 정몽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얘기가 떠돌고 있어요. 손흥민, 이강인 두 사람의 탁구 게이트가 또다시 열렸다라는 주장과 함께 거기에 대한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도 있고요. 거기에 대한 기사를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좌지우지되는 대중분들도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의견은 판이하게 나뉘고 있는데요. 자, 왜 그런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홍명보 감독은 한국을 떠나버렸고 정몽규 회장은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귀국길에서 고개 한번 숙이지 않고 무표정으로 지나갔던 홍명보 감독은 귀국한 지 이틀 만에 LA로 떠나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홍명보 감독뿐만이 아니라 정몽규 협회장 역시 자취를 감췄다라는 겁니다. 어찌 본다면 한국 축구 후퇴의 중심에 선 인물인 만큼 가장 먼저 고개를 숙여야 하지만 그 어디에도 협회장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사퇴 의사를 말을 했어도 아직 완벽하게 사퇴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축구 협회장의 직함을 달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자, 결국 입국장의 가장 모습을 드러낸 건 홍명보 감독이 아니라 바로 박항서 부회장이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일 축구협회 차원의 공식 입장이 나왔을 때도 정몽규 협회장의 이름은 빠졌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리더들이 비겁했기에 한국 축구의 추락은 불가피한 일이었다라는 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입장이 나와요. 도를 넘은 마녀 사냥이다. 홍명보 감독 측에선 LA공항 VIP 통로 이용 사실? 나는 모르겠다. 사실 무근이다. 서비스 존재도 모른다. 라고 맹렬히 반박하였습니다. 자, 내용을 보니까 LA 입국장의 현지 취재진들이 홍명보 감독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은 맞닥뜨리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홍명보 감독이 유료 서비스인 LA공항의 VIP 통로를 사용했을 거다라고 주장이 제기가 된 거죠. 이 서비스가 일명 다이렉트라고 불리는 서비스로 거의 173만 원에서 254만 원 정도를 추가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일반 항공기에서 차량으로 옮겨 타 집이나 호텔까지 바로 이동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홍 감독 측은 부인했습니다. LA 공항에 도착했을 때 공항 관계자가 혹시 모를 안전 문제를 우려하며 기존 출입구에서 30m 정도 떨어진 환승 고객 출구로 안내하였다. 감독님이 VIP 서비스를 이용했다라는 건 사실이 아니다. 그 서비스조차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국내에서 생활하기가 쉽지 않다. 누구나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이 있다. 집 밖에는 취재진들이 지내치고 있다. 측근은요, 미국에 있는 큰아들이 한국으로 와 감독님을 모시고 간 거다. 미국에서 머물다 국회, 청문회 등이 국내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면 귀국할 예정이다 라고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VIP 서비스 이용 안 한 거면 당당하게 취재진들이 있음에도 정상적인 창구로 이동해 나간 겁니까? 아니잖아요. VIP로 갔다라고 비판받는 이유가 VIP가 얼마고 이걸 떠나서 그렇게 취재진들을 피해가지고 도망치듯 빠져나갔다라는 것에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는 거잖아요. 요번 귀국할 때도 고개 한번 숙이지 않고 무표정하게 이 경호원들과 국가대표 선수들과 이 같이 갔던 스태프들을 주변에 두르고 지나갔던 홍명보 감독의 모습에 국민분들의 실망이 적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VIP 이용한 게 아니다. 마녀 사냥이다. 어디가 마녀 사냥이냐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댓글을 보면요. 누가 도를 넘어 선을 넘은 건 홍명보 감독이다. 누가 믿겠냐? 단독 기사라는 건 받아 쓴 거 아니냐? 라는 의심도 하고 있고요. 충분히 VIP 통로 이용하지 않았겠냐? 오히려 홍명보 감독이 도를 넘었고 무례했다. 결국엔 안전 이유로 떠났다? 미국 입장에서 홍명보 감독 행보와 재출국에 외신까지 주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스페인에서는요, 홍명보 감독이 안전상의 이유로 미국으로 떠났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엄청나게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죠. 한국 축구 대표팀을 둘러싼 상황이 진정되지 않고 있다. 홍명보 감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언론 앞에서 매우 괴로워했고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신변 안전에 대한 우려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부 차원의 대응이 이어졌고 홍명보 감독은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받은 월급 다 토해내고 가야지. 왜 도망간 거냐? 돈을 들고 가는 거 아니냐?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비판이 함께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 와중에 앞에 말씀드렸던 손흥민, 이강인 두 사람의 탁구게이트 2차전에 대한 헛소리 또는 진실, 무엇이 맞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결국 결과보다 책임이 먼저다라며 조별리그 탈락 이후 팬들에게 사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월드컵은 선수로서 많은 것을 돌아보게 만든 대회였다. 기대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답하지 못해 마음이 크다. 죄송하다. 지난 4년간 함께한 동료들과 스태프들, 의료진의 노력과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가장 먼저 가져야 하는 것은 아쉬운 마음보다 책임감이다. 자기 자신을 향한 냉정한 시선을 드러냈고요. 저 역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고 제 몫을 더 잘 해냈어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대표팀으로 받는 사랑과 응원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기에 경기장에서 보여드리는 모습으로 보답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번 결과를 잊지 않고 더 성장하여 팀의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겠다. 이번 대회의 실패를 교훈 삼아 깊은 반성과 성찰로 한국 축구의 미래를 다시 준비해 나가겠다. 여러분의 질타와 비난 모두 겸허히 듣고 더 나은 한국 축구를 만들기 위해 정진하겠다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이강인 선수가 고개 숙일 게 뭐 있겠냐. 가장 열심히 뛰었다. 그리고 왜 선수들이 고개를 숙여야 하냐. 감독이 고개를 숙이고 제대로 된 사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퇴문 2분짜리 찍 읽고 주머니 손 넣고 기자회견장 빠져나가는 모습이 말이 되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와중에 왜 이강인 선수에 대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제2의 탁구게이트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까요? 에이스인 이강인 선수도 사과를 했다. 하지만 줄곧 분란이 없었다는 홍명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홍명보 감독이 출국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바 있죠. 분란? 그런 거 없었다. 내부에 같이 있으면서도 느끼지 못하고 있고 선수들과의 관계 문제점? 전혀 모르겠다. 그리고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내분이 없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내분은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기 결과가 나빴던 거지 감독으로서 선수 기용의 원칙도 있었다라고 말을 하며 축구협회 역시 감독과 선수 사이의 갈등설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라는 공식 입장을 다시 한번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내부 문제도 없었는데 남아공전의 경기력은 왜 그렇게 나빴었는지 미스터리로 남고 있다라는 기사 내용이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사실이 맞을까요? 자, 그런데 이러한 주장이 나옵니다. 손흥민의 말을 끄는 홍명보, 남아공전의 참사를 부른 라커룸의 진실. 자, 중앙일보의 보도로 알려진 한국 축구팀의 내분의 실체가 또 나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북중미 남아공 3차전 참사의 도화선이 된 손흥민, 이재선 선발 제외 사건은 선수단 내부의 갈등골이 깊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앙일보가 취재를 해보니 멕시코와의 2차전 직후 라커룸의 분위기가 경색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수의 핵심 관계자는요, 익명을 전제로 손흥민 선수가 라커룸에서 선수들을 모아놓고 발언이 길어지자 홍명보 감독이 선수단 이동을 지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홍명보 감독이 직접 인터뷰를 하라고 지시한 것이 갈등의 촉발제였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 홍명보 감독은 선수들에게 인터뷰와 관련해 어떤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독의 직접적인 명령이 없었음에도 멕시코전 이후 대다수의 후배 선수가 황인범 등등 여러 선수들이 공동 취재구역 인터뷰에 응한 점이 의미심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강경하게 보이콧 유지를 주장하던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 없이 바로 통과를 하였고 이재성 선수는 도핑 검사로 제외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고참들의 인터뷰 거부 기조 속에서도 후배들이 자발적으로 마이크 앞에 선 것 자체가 보이콧 지속 여부를 두고 고참층과 후배 선수들 사이에 이미 온도차가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전말에 바라보는 축구계 해석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축구계 관계자는 후배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인터뷰에 응했다는 것 자체가 고참들의 보이콧, 인터뷰 거부 강요에 대한 거부감과 불만이 표출된 것이다. 불화설에 무게를 실었고 또 다른 관계자 역시 홍명보 감독이 오현규를 선발로 넣어 상대 체력을 빼어놓은 뒤 손흥민을 후반 쪼커로 투입하려 했던 전술적 판단이다. 이재성 역시 미국 평가전부터 경기력이 올라오지 않아 제외된 것뿐이다. 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자, 보면 이강인 선수가 멕시코전 이후에 인터뷰를 할 때 모습이 굉장히 참담한 모습이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강인 선수만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조규성 선수 그리고 이강인 선수의 인터뷰 또 다른 선수들의 인터뷰가 다 있었습니다. 황인범 선수도 있죠. 자, 이들의 인터뷰가 다 이어졌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주장이 나오고 있느냐. 이거 또 손흥민, 이강인 때처럼 후배 선수들과 선배 선수들, 고참 선수들 간에 당시 탁구 게이트로 인해 이강인 선수가 손을 날렸네, 손흥민 선수가 멱살이 잡혔네, 엄지손가락이 다쳤네 말이 많았잖아요. 그때 또 한 번의 사태가 벌어진 게 아니냐. 왜냐하면 손흥민과 이재성 선수는 인터뷰를 하지 않고 넘어갔고 많은 고참 선수들이 야, 우리 인터뷰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여러 명의 후배 선수들이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일명 인터뷰 게이트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어찌됐건 전체적인 잘못은 선수들의 불화가 아니라 이 정몽규 협회장과 이번 전술을 최악으로 늘어났다라고 평가받는 홍명보 감독의 귀책 사유가 아니냐라는 거죠. 선수들 사이에서 인터뷰를 하자 말자 이야기가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경기력에 큰 영향을 주었겠느냐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백번양보에서 정말 후배 선수들, 이강인 선수를 비롯하여 후배 선수들을 주축으로 캡틴인 손흥민 선수와 엄청난 불화가 있었고 이게 남아공전에 큰 타격을 줬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 한다 해도 홍명보 감독의 책임이 사라질까요? 홍명보 감독 뭐라 했습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요, 내분 분란? 전혀 없었는데요. 우리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요. 저도 왜 졌는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한 것이 홍명보 감독입니다. 그 정도로 분쟁이 있었다라는 것조차 몰랐다라는 건 감독으로서 큰 책임감의 부재라고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유를 막론하고 결과적으로 홍 감독이 남아공전의 단판 승부에서 손흥민, 이재성을 선발해서 배제한 것은 치명적인 패착이었다라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표팀 내에 숨은 영웅이라고 불리우는 이재성이 1, 2차전과 달리 결정하자 이 대표팀 내 패스가 잘 돌지 않았고 중요한 일전을 앞두고 세계적인 스타이자 핵심 자원인 손흥민을 전술적으로 매니지먼트 측면에서 품고가지 못한 리더십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도 당시 발생한 탁구 게이트 이후 팀 분위기 정상화와 선수단 장악을 기치로 내걸고 카리스마를 지닌 홍명보 감독을 선임했던 건데 이번 북중미 월드컵 참사의 본질이 결국 감독의 매니지먼트 실패, 장악력의 실패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회 기간 이어진 인터뷰 보이콧 사태와 내부 균열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리더십의 한계가 결국 조기 탈락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귀결됐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내분이 컸던 적었던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선수단을 하나로 규합하지 못했으며, 나아가서는 이 선수단이 뭐 인터뷰 그거 뭐 한 해 만에로 다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축구 경기에 결정적인 이유를 줬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기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수단이 정말 제대로 규합되지 못하는 모습을 감독이 알고 있었어야 하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 할지라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축구협회장과 함께, 정몽규 협회장과 함께 출석하여 많은 질의를 받으며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이때를 겪었던 홍명보 감독이 또 한 번 청문회에 서야 하는데 법률적으로 강제 소환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사태가 사실이라면 홍명보 감독은 결국 한국을 떠나 돌아올 생각이 없다, 청문회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로까지 해석될 수 있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게 시작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미국으로 떠난 홍명보 감독의 축구교실 대기만 1년째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미국을 갔음에도 정상 운영을 한다라는 기사가 눈에 보이실 겁니다. 홍명보 감독이 지금껏 받아간 연봉 금액이 수십억에서 100억에 달한다라는 많은 대중분들의 불만과 비판이 빗발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홍명보 감독이 없는 축구교실은 대기만 1년째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그의 이름을 딴 서초 홍명보 어린이 축구교실은 올해도 서초구와 협약하여 연장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 이미 서초구와 협약을 맺고 방배 배수지 체육공원에서 축구교실을 운영해 왔다고 합니다. 올해도 협약을 연장했고 계약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라고 합니다. 2005년도 수원에서 처음 문을 연 뒤 이듬해 2006년도 서초구에서 개설이 됐는데 2023년도 기준 축구교실 가입 대기 기간만 1년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이 친구가 다닌다고 해서 알아봤더니 대기만 1년이더라. 취미반부터 선수반까지 있어 축구를 좀 하는 아이들은 홍명보 축구교실에 들어가고 싶어 한다. 돈을 쓸어 담는구나 라는 말까지 빗발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청문회 참석 여부에 대해 미국으로 떠난 홍명보 감독은요, 모르겠다, 귀국 날짜가 언제 될지 모르겠다 라고 대답을 피했습니다. 대중들의 반응 어떻겠습니까? 저런 무능한 축구교실을 왜 가는지 모르겠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축구협회가 이번에 개선되지 않으면 먼 미래에 홍명보 축구교실 출신 아니면 국가대표 뽑아주지도 않는다라는 말이 나올 지경이다. 배우긴 뭘 배우냐, 라인 타러 가는 게 아니냐, 왜 축구교실이냐, 인재는 나오지 않고 수강료만 꿀꺽하고 있다, 홍명보 라인으로 줄 서는 거 아니냐, 저런 감독에게 뭘 배운다고 1년 동안 대기를 타냐, 비판들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홍명보 감독이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가 도망간다고? LA 자택 가는 건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일정이다 라는 말입니다. 귀국 이틀 만에 돌연 미국행을 두고 시끄러운 상황인데요. 이미 예정돼 있었다라고 말한 겁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또 살펴보니 홍명보 감독이 LA행으로 귀국한 지까지 미리 비행기표를 구매해놨던 게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될 정도로 너무나 빠른 일정이라는 거죠. 이틀이면 한국에 와서 하루 자고 그 다음날에 준비해서 출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홍명보 감독에 대한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다라는 대답, 그리고 하필이면 이틀 만에 출국한 이 모습을 두고 많은 분들은 주랭랑 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홍명보 감독에 대한 우리 시청자분들의 분노도 굉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국 월드컵 탈락에 이어 피파 징계 위기까지 놓였다. 일본 매체가 이러한 발표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 국가대표 축구와 관련된 시스템에 있어서 이제 문체부가 법의 철퇴를 내리겠다 선포했잖아요.
하지만 정부가 개입된다면 피파 국제대회에서 한국은 퇴출될 가능성까지 있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국가가 개입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참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본 매체에서도 이러다간 국제대회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사실 뭐 지금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축구감독 이름을 언급했고 또 비판을 했고 문체부 장관도 특별감사를 공식화했는데 이것은 피파의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거죠. 각국의 축구협회의 독립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만큼 정부나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이 확인된다면 이건 제재를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거 매우 어려워지게 된 거죠, 상황이. 대중들은요, 코름에서 손흥민 선수가 다른 선수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홍명보 감독이 다가와 너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 그러자 손흥민 선수는 경기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했더니 그걸 왜 네가 얘기하냐? 내가 해야지. 다들 나와!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폭로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마쳤다고 해요. 선수 간 내분이 아니라 감독과 일부 선수들의 불화가 부진한 경기력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손흥민 선수와 홍명보 감독의 불화가 결국 남아공전에서의 최악의 결과를 이야기한 원인이 된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했대요. 기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야,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수습을 할까요? 홍명보 감독이 과연 수습을 할 수 있을까요? 자, 급기야 이러한 말도 있습니다. 홍명보 전 감독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분명히 예정된 일정이었다라고 했지만 취재진을 피해서 별도의 통로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기사에서는 VIP 통로로 빠져나간 홍명보, 도피가 아니길 바란다 라는 국회의 입장도 발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는데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해야 하는 사람이 미국 LA로 가버렸고 심지어 일반 통로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VIP 통로로 빠져나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취재진을 피해서 갔다라는 주장이 나온 거죠. 당연히 많은 국민분들은요, 비판을 안 할 수 없을 겁니다. 끝까지 실망스럽다. 한국인으로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들 것이다. 참 어렵게 산다. 죗값을 치르고 영원히 돌아오지 마라. 오히려 유승준 씨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더 비겁하다. 더 괘씸하다.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그 와중에 속보가 나옵니다. 박지성, 최희영 장관, 공동위원장, K축구 혁신위가 출범을 하면서 여기에 유승민, 이영표, 박주호까지 참여를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지금 안 그래도 이 축구협회를 드러내야 한다, 뒤집어 엎어야 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박지성, 박주호, 이영표 이런 사람들이 혁신위원회 지원단에 들어갔으니 이건 당사자들이 축구협회장으로 출마 선언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 하지만 협회장은 무급이기 때문에 활동비만 지원이 되며 엄청난 스트레스, 비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비판까지 해왔지만 이들이 정말 총대를 메고 이번 사태를 수습해 나갈 수 있겠느냐, 이런 여론까지 함께 나오고 있는 거죠. 재밌는 건 어찌됐건 홍명보 감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었던 2002년도 월드컵을 함께한 태극전사, 동료, 후배들이란 얘기입니다.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씁쓸할 수밖에 없겠지만 본인이 정말 떳떳하다면 왜 LA로 이틀 만에 떠났으며 왜 LA에 도착했을 때 VIP 통로로 취재진을 피해 빠져나간 것 같다라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며 하필 청문회 조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지금 시점에 다급하게 이틀 만에 LA로 떠났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여론은요,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보호의 수석 코치였던 주앙 아로서를 향한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홍명보 전 감독은 지난 24년도 8월 달에 취임을 하여 아로서 코치를 팀의 수석 코치로 낙점한 바 있는데요. 이후 그는 유럽에 상주하며 선수들의 경기력과 컨디션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월드컵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논란이 커진 거죠.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가 이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상세한 전술을 소개하며 본인이 팀의 전술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발언했기 때문입니다. 이 인터뷰가 국내 언론을